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빨라야 다음 주나 돼야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 뭐가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500명 넘어섰어요. 이게 8개월 만에 500명 처음으로 넘는 거라고요? 네. 1차 확산기였던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83명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국내만 봐도 550명을 넘어섰고 서울만 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208명, 경기가 177명으로 수도권이 402명까지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도 45명이 나와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경기도 연천군 신변교육대에서 무려 70명이나 그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이거 집합 생활하는 곳에서 이렇게 네. 확진자 많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난 거죠 이미. 지금 5사단 신변교육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입소한 지 열흘이 넘은 이 훈련병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 입소할 때 다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음성만 이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추정컨대는 아마 이 감염이 됐는데 잠복기에 음성으로 나오고 입대한 후에 입소 중에 이게 발진이 된 것이 아닐까,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할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외부 접촉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부들은 출퇴근을 하고요. 또는 긴급하게 면회가 오는 면회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훈련병만 지금 800여 명, 간부들, 장병들 300여 명, 지금 1,100여 명이 지금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집단 생활을 하니까 급속히 퍼지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다른 부대로 퍼져나가지는 않았는가. 지금 군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2.5로 격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집단 감염이 있는데 네. 경남 진주시에는 이장하고 통장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와서 또 집단 네. 감염이 발생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연수 가지 말라 이렇게 네네네. 협조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감염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연수를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경남도에서 공문까지 다 보냈어요. 네. 안 그래도 이 통장들의 이제 어떤 시즌마다의 연수 계획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자제해달라. 연수 갈 때가 아니다. 근데 진주시가 이것을 감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 1명 인솔 하고 여행 가이드도 들어가고 해서 23명이 제주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나서 23명이 다녀왔잖아요. 지금 확진자는 34명을 넘기고 있어요. 더 많죠. 왜냐하면 다녀와서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다녀온 한 이제 관계자는 또 다른 연수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 안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공조직에서 왜 이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진주시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진주시장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브리핑하는 도중에 자기도 자가격리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감염자의 동선 노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체적인 브리핑을 안 하고 이 앞에 계신 분 좀 뒤로 물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혹시 자가격리 들어가십니까? 동선 노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사 받고 나서 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선에 본인이 노출돼 있으면 미리 보통은 다들 미리들 고지하고서 자가격리 하잖아요. 지금 외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죠. 검사 받으러 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혹시 나도 걸렸나? 그러면 이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혼자 차량을 몰고 가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통보받은 즉시 자가격리가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자가격리자 대상자인데 왜냐하면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네. 확진자와. 그런데 저기서 이야기를 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브리핑을 줄였다. 그래서 좀 떨어지시라고 말씀한 거다. 이거 정말 황당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왜 화상으로 이 소통을 하고 자가격리가 돼 있겠습니까? 저 경우에는 대행이 저 브리핑을 하는 게 맞고 네. 굳이 본인이 설명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화상으로 했어야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인천의 현직 해양경찰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해양경찰이 동선을 숨겼어요. 근데 나중에 네. 알고 봤더니 이 동선 중에 룸사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데 네. 다녀온 곳이 룸살롱이다 보니까 이 동선을 숨긴 것 같습니다. 40대 해경이고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인데 지난 20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다.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동선을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룸사롱에 방문한 것을 얘기를 숨겼습니다. 안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동석했던 다른 골재 채취업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 사람의 동선을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해경과 함께 룸살롱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골재 채취업자랑 네. 경찰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면 좀 냄새가 나는데 김영란법 그렇죠. 위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좀 지금 2일이나 늦게, 그러니까 네. 20일에 확진을 받았는데 22일이 지나서야 지금 이 동선을 밝히게 돼서 지금 네. 관련 확진자가 38명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만남이 이루어졌나 봤을 때 이것이 접대가 아닌가라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술값을 누가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동선을 숨겨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서 고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들은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얘기하는데 대중교통에서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그걸 거부하자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을 또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일입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경인국철 1호선 한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턱 밑에 걸친 채 캔맥주를 들이켭니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제대로 쓸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발끈합니다. 승객들의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라면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교차로에서 방역된 곳을 활동하셔가지고 생각하는 네, 지난 7일 새벽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 2명이 택시를 탑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거부를 하고요. 네, 지금 모자이크를 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또다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칩니다. 일행들이 말려보지만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에 손가락질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택시에서 드렸죠. 내립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해주시면은 저는 운행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맥살을 잡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죽고 싶나 무슨 뭐 요만 욕을 다 하면서. 저렇게 모든 곳에서 마스크 써달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럽니까?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계도를 하기 위해 이런 처벌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시작된 것이 지난 5월인데요. 5월부터 8월 사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수사를 받은 인원이 38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소된 거는 절반, 딱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영상처럼 난동 수준이 돼야 겨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로 벌금이 매겨지고 있죠. 그 밖에도 또 시설 관리자가 착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는데 이 역시도 역시 계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하면은 또 지금 벌금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강압적인 처벌이 있기 전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지금 다음 주에 고3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될 시기인데 유은혜 총리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일이 아닌 한 식사 약속도 연말 모임도 모두 취소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의 주기적인 환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수능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수능 직후 우리 수험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